저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치를 떠는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며느리 지연이 제 아들 재훈을 향해 뱉어낸 말들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 같은 무능력한 월급쟁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지연은 식탁 위에 젓가락을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내 남편 얘기만 나오면 다들 동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본다고. 재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8살 성실한 회사원인 제 아들은 결혼 후 줄곧 아내의 모욕을 참아왔던 것 같더군요. 하지만 지연의 칼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저를 향해 돌아선 거죠. 어머님도 좀 현실을 아세요. 거지 같은 차림새로 돌아다니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연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제가 성공해서 이 집안 체면이라도 서는 거지. 솔직히 어머님이나 재훈 오빠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참았죠. 평생 쌓아온 인내심으로 가까스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연은 36살에 의류 브랜드를 성공시킨 여성 사업가입니다. 처음 며느리로 들어올 때만 해도 예의 바르고 겸손한 여자였는데 사업이 잘 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더군요. 이 집안 사람들은 정말 답답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지연이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습니다.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까 일찍 들어갈게요. 아,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 제 회사에 다시는 오시지 마세요. 품격이 떨어져 보이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묵묵히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만큼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지연이 나간 후 재훈이 제게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잘 타일러 볼게요. 아니다, 재훈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독설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차분한 계획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괘씸한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 때가 온 것 같더군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저는 지연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정이라는 지연의 절친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강미정은 33살의 똑똑한 여자입니다. 지연과 고등학교랑 대학을 함께 다닌 동창으로 지금은 지연이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죠. 처음엔 지연의 절친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꽤 계산적이고 야심을 가지고 있더군요. 어머님,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에 관한 얘기인데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연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패션업계에서 유명한 MD예요. 박 실장이라는 사람인데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지연이 버릇없다 해도 외도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알았느냐? 저는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제가 우연히 목격했어요. 강남 호텔에서. 미정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진도 있어요. 사진 속 지연은 낯선 남자와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니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는 게 뻔했죠. 더 있어요. 미정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저는 사진을 보며 치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을 배신하고 있다니 이런 치욕이 있을 수 있나 싶더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미정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연이가 그 남자한테 시댁을 어떻게 말하는지 들었어요. 뭐라고 하던? 기생충 가족이래요. 자기 성공에 빌부터 사는 기생충들이라고. 미정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기생충이라고. 제 손에 든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훈 오빠가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미정이가 잠시 머뭇했습니다. 실은 지연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괴롭혔어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지금도 회사에서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거든요. 그제야 미정의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며느리가 제 아들을 배신했다는 사실이니까요. 증거가 더 필요하다.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준비했어요. 미정이 또 다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녹음도 있고 호텔 출입 기록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미정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 꽤 치밀하네. 지연을 완전히 엿먹이려고 준비를 단단히 해왔구나. 좋다. 그럼 우리가 손잡자. 저는 미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 때가 됐다. 미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신다면 지연이를 확실히 혼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외도 사실만 까발리는 게 아니라 지연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완벽한 복수를 말이죠. 며느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똑똑히 깨닫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연의 교만함이 절정에 달한 건 그 언론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재훈이 급하게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뉴스 보세요. 지연이가 인터뷰 나왔는데. 저는 서둘러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경제 뉴스 프로그램에 지연이 나와 있더군요.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소개되며 인터뷰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항상 저 자신만을 믿었어요. 지연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변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제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들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말 기가 막혔죠. 가족의 지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네요. 시댁 식구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거든요. 제가 어깨에 진 짐덩어리라고나 할까요? 솔직히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진 모르겠지만 제가 성공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아마 온 가족이 길바닥에서 전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호호, 농담입니다. 제가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뒷바라지하고 있다라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혈압이 확 올라왔습니다. 우리 가족을 짐 덩어리라고 표현하다니 이런 뻔뻔한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더군요. 특히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라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끌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연이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재훈이 전화 너머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창피해서 회사에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훈아, 괜찮다. 엄마가 다 처리할게. 저는 아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복수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거든요. 인터뷰는 계속되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늘어놓으며 마치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낸 것처럼 허풍을 떨었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브랜드를 더 키워서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어요. 이미 투자자들과 미팅도 잡혀 있고요. 지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곧 대규모 패션쇼도 열 예정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패션쇼라니 정말 좋은 무대가 생겼네요. 지연한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줄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지연이 패션쇼 일정 알고 있느냐? 네, 다음 달 15일이에요. 강남 호텔 대연회장에서 하기로 했어요. 좋다.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할 게 많겠네. 제 목소리에서 차가운 결의가 묻어났습니다. 미정도 그걸 느꼈는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지연이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니까 제대로 된 무대를 만들어주자. 저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부동산 중개업자와 법무사들을 불러 모았죠. 지연의 회사 지분 구조와 재정 상태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모님, 무슨 이로 갑자기 이런 조사를? 며느리 교육용이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죠?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회사가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성공한 여성 사업가라고 으스댔지만 실상은 빚더미 위에서 겨우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 경우를 허다하게 봐왔기 때문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곧 파멸의 씨앗이 될 줄은 며느리 본인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 미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왔더군요. 어머님,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미정이 두꺼운 파일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지연이가 만나는 남자가 박 실장뿐만이 아니에요. 박 실장을 제외하고 2명 더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저는 파일을 넘겨보며 혀를 찼습니다. 사진, 통화 기록, 호텔 출입 영상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미정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더 있어요. 지연이 그 남자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에요. 문자 내용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지연이 재훈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남편은 정말 답답해. 내 성공에 빌부터 사는 기생충 같아. 시어머니도 미치겠어. 폐지의 재활용품의 거지 같은 할망구. 조금만 기다려. 이 지겨운 결혼 생활도 조만간 쪽 낼 테니까.
저는 문자를 읽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버릇없다 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미정아, 너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저는 미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정이네 집은 잘 사는 집이었고 저희 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형편이 안 좋았어요. 저희 엄마는 미정이네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해서 우리 집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때 지연이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저희 어머니를 내쫓겠다고 협박을 했고 그 이후 지연이 말에는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어요. 미정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당하면서 지내온 시간이 10년이 넘어요. 미정이는 아픈 과거가 생각났는지 소리 죽여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꼭 지연이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지연이 인생을 산산조각 낼 거예요. 미정이의 눈에는 비장함마저 보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당했길래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있는 걸까? 궁금해서 미정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미정아, 도대체 어떤 일을 당했길래 그렇게 친구인 지연이를 미워하니? 그러자 미정이는 살짝 머뭇거리면서 치마를 살짝 걷어 허벅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갑자기 치마를 걷어 올려 놀랬지만 잠시 후 흉터투성이가 된 미정이의 허벅지 안쪽 피부가 보였어요. 허벅지에는 불에 데인 듯한 화상 흉터들이 무수히 많았고 한눈에 봐도 고통스러워 보이는 흉터들이었습니다. 아니, 다리가 왜 그러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정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이 짓이에요. 미정이는 고등학생 때 일을 회상하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강미정. 내가 3시까지 오라 그랬지? 지금 몇 분 늦었어? 3분. 미안해 지연아, 용서해줘. 에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친구끼리. 시간 잘 지키기로 한 우리 약속은 소중하니까. 약속을 어긴 대가만 받으면 되지 뭐. 3분이니까 3방이네. 소리 낼 때마다 한 방씩 추가되는 거 알지? 지연이는 성냥에 불을 붙여 미정이 허벅지에 대고 성냥불을 비벼 끄며 말했어요. 어때? 참을만 하지? 미정이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았지만 꽉 문 입술 사이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소리내면 알지? 그렇게 한 방, 두 방, 세 방의 흉터가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는 그때 이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이 결혼 전에 인사시키겠다고 데려온 지연이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이런 못된 것 같으니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머님, 제가 복수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걱정 마. 너 못지않게 나 또한 그 애에게 고통을 당했으니 꼭 돌려줄 거야. 그럼 이제 슬슬 끝낼 때가 왔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외도 사실만 폭로하는 건 시시했어요. 지연이 그동안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거든요. 지연이 회사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저는 며칠 전 의뢰한 조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요. 제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패션쇼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실패하면 큰 타격을 받을 상황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회사 지분을 인수할 수 있겠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죠. 돈은 걱정 마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나름대로 모아놓은 재산이 있으니 걱정할 거 없다. 미정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설마 언니 회사를 인수하시려는 거예요? 맞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회사를 내가 가져갈 거야. 그리고 패션쇼 당일에 모든 걸 공개하겠다. 와. 미정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복수네요. 저는 미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이한테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르쳐 줄 때가 됐다. 돈과 권력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 감히 나를 무시했으니까. 그날 밤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패션쇼 당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연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주기로 했죠. 며느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지연의 패션쇼 당일이 왔습니다. 강남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장식으로 가득했어요. 패션업계 관계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지연은 그 모든 관심을 받으며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어머님도 오셨네요. 지연이 저를 보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해외 바이어들도 많이 왔거든요. 그래, 잘 됐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패션쇼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델들이 런웨이를 걸으며 지연이 디자인한 옷들을 선보였어요. 관중들의 박수 소리와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죠. 지연은 무대 한쪽에서 뿌듯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멋진 쇼네요. 옆에 앉은 기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곧 진짜 쇼가 시작될 시간이었거든요. 패션쇼가 끝나고 지연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감사 인사를 하려는 순간이었죠. 갑자기 무대 뒤쪽 문이 열리며 저와 제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왜 거기에서? 행사 중이에요.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리고 앞으로 제 회사에 오지 말라고 분명 말했을 텐데요. 지연이는 독사처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 회사? 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여긴 내 회사야. 어머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하다 치매까지 온 거예요? 저에게 사납게 달려들려는 지연을 직원들이 말리며 붙잡았습니다. 나 이거 놓지 못해? 내가 이 회사 대표라고. 저는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지연이 급하게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해. 저는 지연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관중을 향해 다시 말을 이었죠. 이 회사는 오늘부로 소유주가 바뀝니다. 저의 선언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새로운 대표는 바로 저 최말순입니다.
뭐라고요? 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까부터? 그때 무대 뒤에서 거대한 간판이 내려왔습니다. 지연의 회사 로고가 적힌 간판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새로운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MS 패션이라고 적힌 간판이었어요. 관중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제 회사예요. 내 회사? 저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건 너였구나. 저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사 지분 인수 계약서야. 이미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지연이 서류를 빼앗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어떻게... 불가능해요. 내가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걸 모를 줄 알았냐?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못 받아서 사채까지 쓰고 있었잖아. 관중들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알려진 지연의 숨겨진 실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웃기지 마. 난 분명 종로 사채왕에게 자금을 융통했는데. 그리고 당신 무슨 돈이 있어서 거지처럼 폐지 줍고 다니는 할망구 주제에. 그래, 맞다. 폐지도 줍는 할망구 맞아. 그런데 어쩌면 좋니? 그 폐지 줍는 할망구가 종로 사채왕 최말순이라는 것을. 제 말을 들은 지연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제 다리를 잡고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어머니가 그런 분이신지 정말 몰랐어요. 당연히 알았으면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처럼 온갖 아양을 떨었겠지. 이제서라도 너의 천사 같은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의 본성을 알았으니 됐다. 못된 것 같으니라고. 저는 지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무대 아래에서 재훈이 복잡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재훈아, 이제 내가 이 회사를 맡아라.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관중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말이죠. 간판 교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지연에게 진짜 충격을 줄 시간이 온 거죠. 그런데 지연아, 저는 여전히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회사 인수는 시작일 뿐이야. 내가 진짜 반성해야 할 일이 따로 있거든. 지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직감한 모양이었죠. 여러분,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며느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저는 무대 뒤 스태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내려왔고 곧바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강남 호텔 로비에서 지연이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지연이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그 남자와 키스하는 장면, 그리고 같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더욱 열성적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건 통화 녹음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폭탄 선언을 했죠. 스피커를 통해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남편은 정말 쓸모없어. 내 성공에 빌부터 사는 기생충 같다고. 시어머니도 거지 같아. 맨날 그놈의 폐지는 왜 죽고 다니는지. 아무튼 지긋지긋해. 그 거지 같은 집구석. 도대체 그런 집에 왜 시집을 간 거야? 주변에서 시어머니가 알부자라는 말을 들었거든. 거지처럼 살아도 알부자인 줄 알았지. 근데 정말 거지였다는 게 나도 충격이었어. 아무튼 그 집구석이랑 곧 쪽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재훈이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지연아,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심했냐? 지연이 재훈을 보며 울먹였어요. 오빠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박 실장이 쫓아다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연은 그 와중에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습니다. 오빠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우리 끝났어. 안 돼요. 오빠 제발. 지연이 재훈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재훈은 뿌리치며 무대에서 내려가 버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찡했습니다. 아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거든요. 미정아, 이리 와봐. 저는 관중석에 앉아있던 미정을 불렀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지연이 미정을 보며 배신감에 찬 눈빛을 보냈죠. 미정아, 너도 한 통속이야? 이제 알았어? 미정은 똑똑히 지연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그래도 넌 내 친구였잖아. 친구? 미정이 고개를 들어 지연을 쳐다봤어요. 네가 언제 나를 친구로 본 적 있어? 그냥 장난감 취급했잖아. 지연이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혔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지연아, 저는 마지막으로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시하던 거지 할망구가 누군지 이제 알겠느냐? 지연이 저를 보며 떨고 있었어요. 공포와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특히 가족을 배신하면 더욱 그렇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관중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그 박수 소리가 조롱으로 들렸을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패션쇼장에서의 치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지연의 외도 스캔들을 대서특필했어요. 성공한 여사업가의 추악한 민난 남편과 시댁 무시하며 불륜 저질러 같은 제목들이 신문 천면을 장식했죠. 지연은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지연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였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회사라도 돌려주세요. 제가 평생 모은 거예요. 그 회사 세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너는 잊었냐? 저는 비웃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재산으로 시작한 걸 벌써 잊었나 보네. 지연이 말을 잃고 말았어요.
결혼할 때 저희가 지원해준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연이 외도했던 그 남자마저 등을 돌린 거예요. 지연 씨, 죄송하지만 저희 관계는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더군요. 제 커리어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요. 지연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회사도 잃고, 남편도 잃고, 외도 상대도 잃고, 심지어 친구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었어요. 그날 오후 재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가지고 말이죠. 지연아, 이거 서명해. 재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제발. 지연이 무릎을 꿇고 매달렸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 용서? 재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나를 기생충이라고 했을 때, 어머니를 거지 같다고 했을 때, 그때는 왜 생각 안 했어? 지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방에서 뒹구는 동안 나는 뭘 했는지 알아?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에서 혼자 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바보처럼. 오빠, 서명해. 재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더 창피한 일이 생길 거야. 결국 지연은 울면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1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이혼이 성사된 후 지연은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재혼 명의의 집이었거든요. 어디로 갈 거냐? 저는 짐을 싸고 있는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친정에 가려고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친정에서도 냉대를 받았습니다. 지연의 부모님도 딸의 추문 때문에 창피해하고 있었거든요. 당분간은 밖에서 지내는 게 좋겠다. 지연의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더군요. 동네 사람들 시선이 너무 따가워서 지연은 결국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삶이 하루아침에 초라해진 거죠. 며칠 후 지연이 다시 저희 집 문 앞에 나타났어요. 캐리어 하나만 끌고 말이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들어와 살게 해주세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지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발로 차버린 집에 다시 들어오고 싶다고? 제발이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다고?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며느리가 갈 곳이 없다니. 어머님, 지연아, 이 집은 이제 내가 설 자리가 아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지연의 울음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간판이 걸린 회사 앞에 저와 재훈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MS 패션이라고 적힌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속이 시원해요. 재훈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회사가 이제 우리 거네요. 그래, 재훈아. 세상은 정의로운 곳이야.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거든. 회사는 제가 새로 고용한 전문 경영진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만들어 놓은 기반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다만 경영자가 문제였을 뿐이었죠. 미정이는 어떻게 지내나? 저는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승진도 시켜줬고요. 재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옳은 일을 한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죠. 미정은 지연의 비리를 폭로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연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의 근황이야 제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밤에는 유흥업소에 나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글쎄다. 알고 싶지도 않네.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지연이 다시 저희 집 앞에 나타났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초라한 모습이었죠.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연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문만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지연아, 늦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어. 어머님, 다시는 우리 집 앞에 나타나지 마라. 경찰 부를 거야. 저는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연이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동정할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재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이를 완전히 혼내주셨잖아요. 당연하지. 우리 가문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한 거야. 저는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를 보며 인사를 했어요. 이제 저는 이 동네에서 더욱 유명해졌거든요. 며느리를 혼내준 시어머니로 말이죠. 앞으로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캐리어를 끌며 걸어가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지연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재훈도 그 모습을 봤나 봅니다. 저 사람, 지연이 같은데요? 그런가? 잘 모르겠네. 저는 일부러 시치미를 뗐습니다. 지연은 우리 쪽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참 인생이 한순간이네. 재훈이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거야.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네, 어머니. 저는 절대 지연이처럼 살지 않을게요.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제대로 교훈을 얻은 것 같았거든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간판 위로 석양이 비치며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저희는 그렇게 한참을 서서 회사를 바라봤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말이에요. 지연은 이제 과거의 일이었고 앞으로는 더 나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부유해져도 가족을 소홀히 여기고 겸손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연처럼 오만해지고 가족을 무시하며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반면 최말순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며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힘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도덕적 신념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지연이 아닌 최말순이 되어 가족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